6월 26일 월요일입니다. 어제 6.25였습니다. 6.25였는데요. 6.25가 1950년에 일어났으니까 6.25가 일어난 지 67년째 어제 6.25 행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사회를 지금 극명하게 보여주는, 정말로 6.25 때 돌아가시거나 다친 분들, 6.25 때 죽을 고생을 하신 분들이 정말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는가 보여주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연평해전의 부상 용사는 생계난에 이렇게 시달리다, 콜라가 너무 먹고 싶어서 1,800원짜리 콜라를 하나 훔치다가 경찰에 붙잡혔고, 지금 국방부 장관이 되려고 하는 송영무 후보자는 딸이 국방과학연구소 ADD라고 부르는 여기에 특혜 채용 영향력 관련 의혹에 휘말리고 있는데요. 송영무 후보자는 딸이 ADD 지역 당시 송영무 후보자가 서해 연평해전의 무공훈장으로 2000년 6월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고 취업 당시 보훈 가점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랐다고 하고요. 이 딸은 2008년부터 올해까지 10년간 근무하면서 2차례 출산했고 연간 60일을 사용할 수 있는 병가를 제외해도 10년간으로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휴가 일수는 1046일이었고 총 475.5일의 휴가를 썼고, 휴가 종류는 출산휴가, 육아휴가, 병가, 보건휴가, 포상휴가, 연가 등 이런 다양한 휴가를 했다고 합니다. 송 후보자는 연평해전 전공 관련 셀프 훈장 논란과 관련해서 연평해전 당시 송영무 후보자는 본인이 지휘관인 제2전투전단 공적심의위원장으로서 예하부대 장병의 공적에 대해서 심의한 거라면서 송영무 후보자의 전투유공은 상급 부대인 제2함대 사령부, 해군작전사령부, 해군본부, 합참본부, 국방부 등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었으므로 당연히 셀프 훈장은 허위사실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어쨌거나 연평해전을 거쳤는데 실제 전투에서 당시 이 연평해전에서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그게 1차 연평해전이고요. 영화에 나온 연평해전은 2002년 6월 말에 월드컵 3, 4위전 터키하고의 경기가 있던 토요일로 기억합니다. 그날 오전에 일어났던 그런 전투였습니다. 우리 보고 선제 대응을 하지 마라는 상부 지시가 있었고 그냥 밀어내기만 하라 이래서 그날 이렇게 우리가 선제 공격을 당해서 격침되는 피해를 겪었던 사건입니다. 자, 지난 28일 서울 강동 길동의 한 편의점에 초라한 행색의 30대 후반 한 명이 편의점 냉장고 앞을 서성거리다가 콜라 하나를 1,800원짜리였답니다. 옷에 넣었는데 콜라 값을 내지 않고 나가다가 빨각되어서 강동경찰서로 연행이 됐다고 합니다. 신분증을 내라고 경찰이 요구하니까 4급 국가유공자증, 즉 99년 제1차 연평해전에 참전했다가 부상한 조강석 씨였다고 합니다. 빵과 음료수를 사려다가 돈이 모자라자 빵값만 치르고 놓으려다가 붙잡혔다는 겁니다. 자, 조 씨는 99년에 대학 휴학 후에 해군에 입대해서 전투함에 배치받았는데 99년 6월 15일 연평도 앞바다에 NLL을 침범한 북한 경비정을 밀어내는 과정에서 전투가 벌어졌고 이 전투 결과 북한 함정 한 척이 격침되고
5척이 파견되었고 북한군 수십 명이 사망했습니다. 당시 우리 해군 함정 참수리 325호에 있던 장병 7명도 부상을 했습니다. 우리는 승리한 그런 해전으로만 기억하고 있지 그 부상한 7명에 대해서는 모두가 잊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인근 지원 전투함에서 소총으로 응사하던 이 조씨가 겨드랑이 부위에 파편을 맞았고 그 이후에 군 병원으로 가서 20차례 수술을 받았고 수술 부위에 조직이 괴사해서 즉 썩었다는 거죠. 악화되었고 그래서 도련에는 이런 이후에 지독한 합병증에 시달렸고 그 염증이 번져서 폐의 일부도 절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조씨는 결국 부상으로 의병 전역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전투 중에 심각한 부상을 입고 전역을 하면 국가에서 집도 주고 국가에서 충분한 생활비도 주고 이후의 삶이 완전히 보장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1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고 염증이 수시로 발생해서 오른쪽 눈은 실명을 했고 그리고 마약 성분 진통제를 맞아야 즉 몰핀이 들어간 걸 맞아야 견딜 정도로 몸에 통증이 심해서 직업을 구할 수도 없었고 대학도 아직 졸업도 못한 상태라는 겁니다. 즉 사람을 전투 중에 다치게 해서 내보내놓고 그리고 국가는 그에게 일정한 돈, 그것도 많지도 않습니다. 겨우 숨만 쉬라고 돈 좀 던져주고는 잊었던 겁니다. 조 씨는 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연금으로 생활해 왔는데 주변에서 또 연금이 좀 있다 싶으니까 누가 꼬드긴 모양입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5천만 원을 대출받아 투자를 했는데 사기를 당해서 돈을 모두 잃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활도 어려워졌고 매달 나오는 연금이 170만 원인데 이 170만 원 중에서 110만 원은 대출금을 갚는 데 쓰고 그 다음에 고시원 쪽방에 혼자 사는데 그 방 비용으로 40만 원을 내면 수중에 20만 원 남는 걸로 한 달 생활을 해갖고 고시원에서 무료로 주는 밥과 김치로 끼니를 때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처벌보다는 적결 심판에 넘겼고 동부지법에서 벌금 5만 원의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자, 이 선고유예가 아니고 벌금이 이제 확정이 되면 전과자가 되기 때문에 국립묘지에 묻힐 수도 없어서 법원이 선처했고 보답을 못한 경찰이 200만 원을 걷어와서 줬다는 게 이 기사입니다. 자, 이 6.25 날 아침에 나타난 이런 기사와 더 나아가서 연평 해전의 공을 이렇게 자기 딸의 취업까지도 이렇게 하게 만든 이런 국방부 장관 후보자 대비되는 극명하게 대비되는 부분이죠. 국방부 장관이 그때 전단장으로 무슨 전투에 참가를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사들이 싸워 이긴 해전의 승리에 자기는 훈장을 받고 국가유공자가 되고 막상 다친 그 병사는 그 젊은 나이에 꽃같은 나이에 20대 초반의 나이에 군에서 병신이 돼가지고 사회적으로 내팽개치고 그 이후로 학교도 못 다니고 직장도 못 다니면서 인생이 망가졌는데 이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는 누가 보상을 해줍니까? 자, 수학여행 간다고 뭐 쉽게 이야기하면 놀러 가다가 사고당한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법까지 만들어주고 대학도 특별전형, 취업도 특별전형 그 가구들은 8억 이상의 평생을 먹고 살 돈을 주면서 나라를 지키다가 부상을 당한 군인에 대해서 이게 무슨 짓거리입니까? 이렇게 해서도 됩니까? 미국에도요 2,300만 명의 제대 군인이 있는데 이 제대 군인들이 정부로부터 받는 이런저런 혜택과 지원 때문에
군대 안 갔다 온 사람보다 소득이 평생에 걸쳐서 상당히 더 높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제대 군인들이 받는 혜택을 보면요. 미국 정부는 1년에 3조 달러에 가까운 돈을 이런 제대 군인부의 예산으로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되는 항목을 보면 제대 군인들의 건강을 관리하기 위한 메디케어라는 의료 지원, 그래서 건강한 제대 군인들도 건강을 관리해주고 건강하지 못한 상위 제대 군인들에 대해서는 더욱 신경을 써서 관리해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제대 군인들이 더 편안하게 살까 의료 연구까지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대 군인들에 대해서 이 보상금을 갖다가 매달 주는데요. 특히 상위 정도에 따라서 적군에서 다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 평생, 그리고 그들이 죽고 나면 배우자들, 양육자녀들, 부양부모한테까지도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요, 정부에서 많이 지원하는 연금이 있고, 또 이 제대 군인들의 본인, 그리고 또 전사자의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교육 지원 프로그램도 있고, 직업 재활과 취업 프로그램도 있고, 그리고 이 상위 용사나 전사한 사람, 또 심지어 이렇게 이 제대 군인에 대해서도 주택 지원 프로그램이 있고, 더 나아가서 이 보험도 지원을 상당하게 해주고 있으며, 이 보험에 대해서 액수가 일반인들이 드는 것보다 훨씬 이렇게 작고요. 그 다음에 이 제대 군인이 죽게 되면 그 장례도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다양한 혜택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제 6.25날 아침 종로 보신각에서요, 6.25 전몰 군인 가족들이 보훈수당을 차등 지급하지 말라고 시위를 했습니다. 자, 6.25 참전용사 11만 명과 베트남 참전용사 22만 명에게 고작 월 22만원의 참전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내년부터 병장은 월급이 40만원이 된다고 합니다. 참전용사들의 수당이, 그들은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죽을 확률이 매우 높았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의 수당이 병장의 반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병장들에게 40만원을 줄 돈이 여건이 되면 이 참전한 사람들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 처우도 있어야 되고, 그것이 먼저 되어야 되겠지요. 이제 6.25 참전한 사람들의 평균 나이가 86세인데 머지않아서 이분들 다 돌아가실 겁니다. 그런데 국가가 이런 식으로 참전용사의 수당을 이렇게 지급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저는 매우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국가유공자는요, 7급부터 1급 1항까지가 있는데, 이번에 이 콜라를 훔치다가 문제가 된 조광석 씨는 4급이라는데요. 지금 이 서류에 보면 4급은 163만 8천원, 고연령이 되면 173만 5천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걸 보면 제가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거의 몸이 다 망가져 버린 사람이 어떻게 4급일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요, 이중배상금지라고 해서 지금 대한민국은 자신이 이렇게 국가를 위해서 애쓰다가 다치거나 죽거나 이렇게 됐을 때 정부에서 보상해주는 기준에 따른 보상 외에 이중으로 소송을 통해 가지고 그 배상을 받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베트남 전쟁이 한창일 때 참전 군인들이 상간의 부당한 지시 때문에 숨지거나 부상을 입어서 국가를 상대로 귀국 후에 소송을 할까봐 이렇게 정해놨다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이 고쳐지지 않고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세월호
이 사망자의 같은 경우에요. 희생자의 1인당 수령액은요. 정부 위자료 학생 경우 1억, 그리고 교사의 경우에 1억, 그리고 일반인 1억, 그리고 상실한 수익에 대한 보상이 학생 3억, 교사 6억 평균, 그리고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5천만원에서 3억, 국민성금이 각기 다 3억, 보험금이 학생 1억, 교사 8천만원, 그리고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그것도 또 세월호 안에서 같이 돌아가신 분들 중에도 학생이냐 교사냐 일반인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학생은 8억, 교사는 10억 8천만원, 그리고 일반인은 4억 5천만원 플러스 알파입니다. 자, 이 교통사고가 났는데 국민성금과 국가보상금이 이렇게 주어지는데 어찌하여 우리나라는 이렇게 온몸을 던져서 죽을 뻔한, 그리고 거의 병신이 되어버린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무관심할 수 있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월호 유가족이 많이 받은 게 아니라고 어떤 사람이 글을 올렸습니다. 경주의 마우나 오션 리조트에 사고가 났을 때 학생들이 보상금 6억을 받았다. 고양 종합버스터미널 화재 사건 때 6억 2천만 원을 받았다. 에비긴 총기 사고 보상금이 1억 1,300만 원이고 유가족 연금이 매달 84만 원이고 천안함 사망 유가족 군인 유가족들이 받은 보상금이 8억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그때마다 국민 정서에 따라서 교통사고나 개인의 사고에도 국가보상금과 국민성금, 무슨 사회복지 공동모금에 돈이 들어가고, 또 그러지 못한 경우에는 그냥 잊혀지고, 이렇게 고무줄로 들쭉날쭉한데요. 그런데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부상하고 쓰러져 간 사람, 이런 사람이 물론 본인이 투자를 잘못해서 170만원 중에서 110만원을 이렇게 빚 갚는 데 써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자기의 인생 자체가 다 날아가 버리고 결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노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직업을 구할 수도 없고 결혼도 할 수도 없고 일상인이 가질 수 있는 삶의 행복은 하나도 가지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고통에 시달리다가 아마 일찍 돌아가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저런 사람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무엇이냐는 겁니다. 국방부 장관 내정자는 연평해전의 공으로 딸이 가산점까지 받아서 최고로 좋은 국방과학연구소에 취직하고, 또 다른 연평해전에 직접 싸운 사람은 이게 뭐냐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 나라가 아닙니다. 진짜 나라가 아니다란 말은 이럴 때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유교를 맞이해서요, 우리는 유교를 한번 더 당해야 정신을 차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훔치다가 경찰에 붙잡혔고, 지금 국방부 장관이 되려고 하는 송영무 후보자는 딸이 국방과학연구소 ADD라고 부르는 여기에 특혜 채용 영향력 관련 의혹에 휘말리고 있는데요. 송영무 후보자는 딸이 ADD 지역 당시 송영무 후보자가 서해 연평해전의 무공훈장으로 2000년 6월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고 취업 당시 보훈 가점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랐다고 하고요. 이 딸은 2008년부터 올해까지 10년간 근무하면서 2차례 출산했고 연간 60일을 사용할 수 있는 병가를 제외해도 10년간으로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휴가 일수는 1046일이었고 총
5.5일의 휴가를 썼고 휴가 종류는 출산휴가, 육아휴가, 병가, 보건휴가, 포상휴가, 연가 등 이런 다양한 휴가를 했다고 합니다. 송 후보자는 연평해전 전공 관련 셀프 훈장 논란과 관련해서 연평해전 당시 송영무 후보자는 본인이 지휘관인 제2전투전단 공적심의위원장으로서 예하부대 장병의 공적에 대해서 심의한 거라면서 송영무 후보자의 전투유공은 상급 부대인 제2함대 사령부, 해군작전사령부, 해군본부, 합참본부, 국방부 등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었으므로 당연히 셀프 훈장은 허위사실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어쨌거나 연평해전을 거쳤는데 실제 전투에서 당시 이 연평해전에서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그게 1차 연평해전이고요. 영화에 나온 연평해전은 2002년 6월 말에 월드컵 3, 4위전 터키하고의 경기가 있던 토요일로 기억합니다. 그날 오전에 일어났던 그런 전투였습니다. 우리 보고 선제 대응을 하지 마라는 상부 지시가 있었고 그냥 밀어내기만 하 (6월 26일) 월요일입니다. 어제 6.25였습니다. 6.25였는데요. 6.25가 1950년에 일어났으니까 6.25가 일어난 지 67년째 어제 이 6.25 행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사회를 지금 극명하게 보여주는 정말로 6.25 때 돌아가시거나 다친 분들, 6.25 때 죽을 고생을 하신 분들이 정말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는가 보여주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연평해전의 부상 용사는 생계난에 이렇게 시달리다. 콜라가 너무 먹고 싶어서 1,800원짜리 콜라를 하나라 이래서 그날 이렇게 우리가 선제 공격을 당해서 격침되는 피해를 겪었던 사건입니다. 자, 지난 28일 서울 강동 길동의 한 편의점에 초라한 행색의 30대 후반 한 명이 편의점 냉장고 앞을 서성거리다가 콜라 하나를 1,800원짜리였답니다. 옷에 넣었는데 콜라 값을 내지 않고 나가다가 빨각되어서 강동경찰서로 연행이 됐다고 합니다. 신분증을 내라고 경찰이 요구하니까 4급 국가유공자증, 즉 99년 제1차 연평해전에 참전했다가 부상한 조강석 씨였다고 합니다. 빵과 음료수를 사려다가 돈이 모자라자 빵값만 치르고 놓으려다가 붙잡혔다는 겁니다. 자, 조 씨는 99년에 대학 휴학 후에 해군에 입대해서 전투함에 배치받았는데 99년 6월 15일 연평도 앞바다에 NLL을 침범한 북한 경비정을 밀어내는 과정에서 전투가 벌어졌고 이 전투 결과 북한 함정 한 척이 격침되고 5척이 파견되었고 북한군 수십 명이 사망했습니다. 당시 우리 해군 함정 참수리 325호에 있던 장병 7명도 부상을 했습니다. 우리는 승리한 그런 해전으로만 기억하고 있지 그 부상한 7명에 대해서는 모두가 잊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인근 지원 전투함에서 소총으로 응사하던 이 조씨가 겨드랑이 부위에 파편을 맞았고 그 이후에 군 병원으로 가서 20차례 수술을 받았고 수술 부위에 조직이 괴사해서 즉 썩었다는 거죠. 악화되었고 그래서 도련에는 이런 이후에 지독한 합병증에 시달렸고 그 염증이 번져서
부패의 일부도 절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조씨는 결국 부상으로 의병 전역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전투 중에 심각한 부상을 입고 전역을 하면 국가에서 집도 주고 국가에서 충분한 생활비도 주고 이후의 삶이 완전히 보장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1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후유증이